타임 루틴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에는요, 한 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아규먼트로는 타임존, 문자열 형식으로 아규먼트로 전달을 받아서 타임존 객체를 생성하고, 타임존 객체를 파이썬의 데이트타임 클래스에 now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타임존을 전달을 해서 그 해당 타임존에 해당 시간대에 현재 시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함수를 만들었고요. 리턴 할 때에는 문자로 리턴을 하기 위해서 데이트 타임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해 줍니다. 문자열의 형식은 연, 월, 일, 시, 분, 초, 시간은 24시간 단위고요. 그리고 출력하는 문자열은 위에서 만든 이런 포맷의 그 날짜와 시간 문자열과 그리고 타임존을 이쪽에 붙여서 만들어진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함수는 파이썬 어떤 모듈 안에서도 불러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툴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툴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이 툴스라고 하는 리스트는 딕셔너리 한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만약에 함수가 추가가 되면, 이런 모양으로 또 다른 딕셔너리를 리스트의 아이템으로 더 추가를 하게 될 거예요. 툴스에 가지고 있는 그 툴스라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를 보면 딕셔너리는 타입이라고 하는 키하고요. 펑션이라고 하는 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딕셔너리의 멤버죠. 어, 그러니까 바깥에 큰 딕셔너리는 타입이라는 키와 펑션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타입은 펑션이라고 문자열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펑션에 대한 설명이 다시 딕셔너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펑션도 딕셔너리인데 여기에는 이름, 설명, 파라미터들이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이름은 그 위에서 우리가 만든 이 함수 이름 있죠. 함수 이름을 문자로 만들었고요. 디스크립션은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 거다.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값을 리턴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설명. 그리고 파라미터스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 그래서 파라미터는 오브젝트인데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타임존 프로퍼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어떤 함수가 파라미터가 두 개가 선언되어져 있으면 이 프로퍼티스 안에 그 키값으로 파라미터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타임존이라고 하는 속성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위에서부터 보시면 파라미터, 속성, 타임존은 타입은 스트링, 문자열이고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툴스라고 하는 리스트는 언제 이용을 하는 거냐면 GPT가 필요로 할 때 호출할 수 있는 도구 리스트들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GPT API를 호출할 때 함께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GPT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GPT가 그 사용자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된 토큰들만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기가 힘들고 대신에 그 사용자가 제공한 도구 목록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하면 내가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GPT는요, 이 툴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답변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답변을 보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목록에서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의 리턴 값을 다시 GPT한테 주면 돼요. 그럼 GPT는 그 답변을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그 기초로 해서 텍스트를 생성해내죠. 유저가 원하는
텍스트를 생성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주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툴스는 우리가 채팅 메시지를 보내죠. 챗봇에서 채팅 메시지를 보내는데 보낼 때 함께 보내는 도구 리스트, 그 도구 리스트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GPT에서 사용되어지는 포맷에 맞게끔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네. 펑션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GPT 요청을 보낼 때, 책 컴플리션 요청을 보낼 때 GPT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목록을 보내주고 GPT는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생성할 때 자기가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하면 더 좋은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사용자에게 펑션을 호출해 주세요. 말 그대로 펑션 콜링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사용자한테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펑션 콜링의 개념입니다. 펑션 콜링을 사용하는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우리 뭐 몇 가지 간단하게나마 그 신경망을 만들고 훈련시키고 예측하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했었었잖아요. 뭐 댄스 레이어들만 쭉 연결해가지고 깊은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합성곡, 컨볼루션 레이어를 넣어서 컨볼루션과 뭐 그다음에 딥 뉴럴 네트워크를 같이 합쳐서 뭐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신경망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어 근데 그런 신경망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훈련할 때 모델 훈련을 통해서 모델 파라미터들이 결정이 되죠. 그죠? 뭐 신경망을 만들게 되면 그 입력 데이터에 곱해주게 되는 가중치 W들 아주 간단한 신경망을 만들어도 몇 천 개 정도의 그 모델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복잡한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GPT 같은 경우에는 수백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백억 개의 모델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 모델 파라미터가 다 훈련을 통해서 다 결정이 끝난 상태인 거죠. 근데 훈련하기 위해서 그럼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 데이터들은 그간 쌓여있는 많은 빅데이터들, 웹상에 만들어져 있는 문서들 가지고 훈련을 했겠죠. GPT-4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4년에 나온 모델이고, 그 다음에 GPT-5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에만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훈련을 했다고 치더라도 아무리 빨라봐야 올해 상반기까지의 텍스트들 가지고 그 훈련이 됐겠죠. 그죠? 그럼 그 상태로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훈련된 토큰들을 가지고서 그 새로운 문장을 생성해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GPT한테 오늘 현재의 날씨는 이라고 하는 그죠? 지금, 지금, 지금 서울의 기온, 습도 이런 걸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알려줘요. 실제로 알려주는데 이거는 훈련 데이터에는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텍스트를 생성해내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럴 때 GPT는 외부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GPT가 스스로 그 사용자의 질문, 뭐 지금 현재 시간, 현재 날씨, 뭐 이런 것들을 알려줘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훈련된 데이터로 그 만들어낼 수 있는 텍스트들을 생성해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면 외부 함수들을 호출하게 돼요. 뭐 날씨를 제공하는 함수들도 있을 거고요. 시간을 제공하는 함수들도 있겠죠. 인터넷에서 그런 함수들을 호출해서 그 함수들이 리턴해주는 값들을 가지고서 그걸 기반으로 앞뒤에 단어들을 붙여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에이전트를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한다면, GPT가 호출할 수 있는 함수들의 목록을 GPT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GPT가 그 사용자 질문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외부 함수의 도움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외부 도구의 그 도움이 필요한지, 아니면 자기가 그냥 생성해낼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내려서 그 그거에 맞는 답변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부 함수에 외부 함수 호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펑션 콜링이에요. 펑션 콜링.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만든 그 만든 모듈이 여기 있는 time util이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다음에 tools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함수고요. 그 펑션 콜링 기능을 구현한 챗봇, 챗봇이 펑션 콜이라고 하는 파이썬 파일입니다. 여기에는 get GPT response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ain 함수가 있고 두 개의 함수밖에 없네요. 간단한 함수예요. 간단하게 만들어진 모듈이에요. 어, 이 모듈이 실행이 되면 메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메인에 있는 코드들부터 보시면 돼요. 메인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GPT 요청을 보내고 답변을 전달받기 위해서 오픈 AI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시스템 설정을 해주죠. 역할은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어시스턴트다. AI 어시스턴트다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어, 오픈 AI, GPT한테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럼 GPT는 이런 역할에 맞는 설정으로 설정이 되고 답변을 만들어낼 때에도 이런 역할로 답변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무한 반복문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가 종료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하기 전까지는 질문을 입력받고 그 다음에 GPT한테 요청을 보내고 답변이 오면 답변을 출력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위한 그런 코드가 지금 여기 부분이 그러니까 이쪽이 핵심이 되겠죠. 이쪽이 핵심이 될 겁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입력을 해요. 엑짓이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문자열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 내용이 들어오면 그 질문 내용은 여기 있죠. 여기 유저 인풋. 질문의 내용은 컨텐트로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할은 유저. 그러니까 유저가 이런 질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든 거죠. 이 메시지를 어디다 어펜드한다? 시스템 설정이 되어져 있는 리스트 뒤에다가 사용자의 질문을 어펜드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역할과 유저 역할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GPT한테 보내요.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get 리스판스를 받죠. 그리고 그 리스판스를 출력을 해봅니다. 얘는 우리가 만든 함수예요. 아까 보셨죠? 메인 바로 왼쪽에 있었던 함수. 이렇게 어려운 함수 아니에요. 클라이언트 오픈 AI죠. 오픈 AI 채팅 컴플리션을 시작한다. 라는 뜻이고요. GPT 모델 중에서 GPT-4o 미니 모델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GPT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런 거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거, 요거예요. GPT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목록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얘를 제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채팅 컴플리션을 실행을 할 때 모델과 메시지와 아니면, 요 정도만 설정을 했었고, 뭐, 필요하다면은 확률이 높은 토큰들을 위주로 그 답변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조금 창의적인 답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확률이 조금 낮아도 더 많은 토큰들을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낼 거냐. 뭐 이런 그 전략을 세울 수 있었죠.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템퍼리처, 온도나 혹은 타피 샘플링 기억나시죠? 네, 누적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될 때까지의 토큰들을 가지고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팅을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도구 목록을 전달했었던 적은 어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 부분은 GPT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을 던졌고 질문을 던졌고 혹시나 필요하면 이런 툴이 있어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도구의 목록이 항상 호출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호출이 되는 건 아니고, GPT가,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면 바로 답변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목록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라고 하면, 필요하다.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리스판스 자체를 리턴하도록 했죠. GPT가 보내준 실제 답변의 내용은 컨텐트에 들어있어요. 선택들 중에서 선택 한 개의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가 답변인데, 얘를 답변만 리턴한 게 아니라, 컨텐트만 리턴한 게 아니라, 전체 리스판스 구조를 리턴하도록 함수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리스판스가 오겠죠. 그래서 리스판스를 다 출력을 해봅니다. 출력을 해보고, 그 메시지 안에 컨텐트를 먼저 살펴본 게 아니고요. 컨텐트를 살펴본 게 아니고, 툴 콜스, 도구 호출이라는 뜻이잖아요. 도구 호출. 도구 호출 목록이 있을까? 이거를 먼저 검사를 해본 거예요. 얘는 널일 수도 있고, 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구 호출 목록이 널인 경우는 GPT가 외부 함수를 호출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 그 다음에 컨텐트를 우리한테 응답으로 전달을 한 경우고요. 만약에 이 툴 콜스가 넌이 아닌 경우, 툴 콜스가 넌이 아닌 경우에는 GPT가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외부 함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경우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인프문은 GPT가 도구의 호출을 요청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PT가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들 중에서 어떤 특정 함수의 호출을 요청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에서, 이 툴 콜스라고 하는 정보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정보들은, 왜 가져와야 되냐면 나중에 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 GPT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ID, 그 다음에 펑션의 이름, 펑션의 아규먼트들이에요. 여기서 그 역진열화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사용을 했죠. 제이슨 로즈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거는 GPT가 만들어준 도구 호출의 아이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GPT가 나 이런 이름의 함수가 필요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PT가 그 함수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하면 될 것 같아라고 GPT가 보내준 아규먼트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이름의 함수를 찾아서 GPT가 보내준 아규먼트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그 결과를 GPT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PT는 그 함수 호출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if문이 하나가 있는데 if문은 GPT가 요청한 함수 이름이 get current time인 경우
사실 우리가 제공한 도구 목록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아마 항상 추루가 나올 거예요. 오늘 뭐 다른 함수들을 몇 개를 더 추가를 해볼 건데 그렇게 추가를 했을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세 개의 함수들 중에서 어떤 함수인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는 코드가 아마도 필요하겠죠. 그럴 거였나? 그래서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자, 우리는 무슨 일을 하시면 되냐면 메시지를 어펜드해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되는데, 메시지는 어떤 형식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역할은 함수고, 그 다음에 네가 요청한 아이디가 이거였었고, 그래서 이 아이디를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GPT가 아이디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한테 리스폰스를 주기 전에 GPT가 생성한 아이디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 아이디로 리턴 값을 주면 되고 컨텐츠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GPT는 무슨 일을 하냐면 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와 비교해서 답변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여기 있는 리턴 값 가지고서 답변을 생성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 넘겨주셔야 되고요. 롤은 반드시 함수라고 넘겨주셔야 되고 GPT한테 받은 아이디 함께 넣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 같이 넣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함수를 호출한 결과 함수의 리턴 값을 컨텐트에 넣어서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코드는 여기까지 우리가 답변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제공을 했으니까,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서 또 한 번 함수 호출하지 말고, 바로 답변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추가를 한 거예요. 시스템 설정으로, 시스템 역할로, 어, 답변을 만들 수 있는 그 내용은 컨텐트에 들어있어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요청을 다시 보낸 거죠. 여기에 요청을 다시 보내는 코드가 있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가 함수의 호출 결과가 들어있는 메시지로 요청한 코드가 다시 있어요. 그럼 얘가 리스판스를 다시 받겠죠. 리스판스를 받을 거고 그 받은 리스판스를 출력을 해본 거고요. 아마도 여기에는 답변이 들어있을 거예요. 답변이 들어있을 거고 이제 그 문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전의 질문과 답변, 이런 문맥을 기억을 하면서 나중에 입력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어,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시스턴트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에 저장해 둘 필요가 있겠죠. 아, 그래서 GPT가 최종적으로 보내준 답변을 메시지에다 어펜드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간다? 다시 올라가서 사용자 인풋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코드였었어요. 자, 한번 실행하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실행을 했습니다. 뭔가 질문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과정. 이게 지금 챗봇, 콘솔 창에서만 실행이 되는 챗봇을 만든 거예요. 함수 호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너 누구야? 뭐 이렇게. GPT가 보내준 답변이 이게 GPT가 보내준 답변은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해 줍니다. 네, 그리고 chat completion 안에는 GPT가 선택한 선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택을 여러 개를 보내라라고 하진 않았죠. GPT가 적절한 문장들을 생성하게 되는데 그 문장을 답변 1번, 답변 2번 이런 식으로 그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를 여러 개를 줘라라고는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
기본값이 한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개의 답변만 받아왔었던 거예요. 한 개의 답변만 받아왔었던 거고요. 아규먼트로 이것도 설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변 두 개 줘라, 답변 세 개 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초이시스가 아이템을 두 개 이상을 갖는 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리스트인 이유, 초이시스라고 하는 변수가 리스트인 이유는 GPT가 만들어내는, 생성해내는 텍스트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리스트로 설계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요. 이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가 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GPT의 답변이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초이스 객체 안에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 메시지. 조금씩 표시하면서 볼까요? 조금씩 표시하면서 보면 중요한 클래스 이름들 표시해 보면요. GPT한테 온 데이터는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 거기에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는 choice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리스트의 이름. choices는 또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죠. 객체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프로퍼티들 중에서 하나가 메시지. 메시지. 메시지는 타입이 check completion message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 오픈 AI에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 클래스. 죄송합니다. 이 클래스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컨텐트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컨텐트가 그 챗봇에서 답변으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리스판스, 초이시스, 인덱스 0번, 메시지, 컨텐트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갔었죠. 그죠? 음. 이 메시지의 그 변수들,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더 이렇게 보시면 컨텐트만 있는 게 아니고요. refusal, role, 여기 role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비서야. 비서가 보내준 컨텐트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annotation, 오디오, 펑션 콜, 툴 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서 끝났어요. 객체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우리는 툴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GPT한테 줬었고, GPT는 이런 답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툴콜이 필요가 없다. 도구 호출이 필요가 없다라고 none이라고 만들어서 리턴을 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출력문을 보시면서 그 객체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하실 때. 그래서 그 우리 메인에서 있었던 이 부분, 이 부분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콜이 넌이기 때문에, 툴 콜스가 넌이기 때문에 이거는 넌이 아닐 때에만 실행하겠다는 코드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으면 바로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일을 하게 돼요. 어시스턴트가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에 추가하게 돼요. 그리고서 다시 이렇게 while문으로 올라가서 사용자 입력을 받으려고 하겠죠.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몇 시지? 하고서 물어봤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책 컴플리션 메시지라고 하는 게 두 번 온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두 번 왔죠. 자, 왜 두 번이 왔냐면 지금 몇 시지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사용자가 입력한 부분, 지금 몇 시라고 하는 부분은. 그럼 이 유저 인풋이 메시지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요청을 보냈으니까 응답이 왔겠죠. 그죠? 요청을 보냈으니까 응답이 왔을 거고 그 응답을 출력한 게 첫 번째 챗 컴플리션 메시지예요. 챗 컴플리션 메시지. 이 리스폰스가 이거예요. 자, 여기도 아까처럼 보시면은요. 초이시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초이시스라고 하는 리스트는 초이스 타입의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초이스 객체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메시지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지는 챗 컴플리션 메시지라고 하는 타입이에요. 자, 여기서 컨텐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GPT가 나 답변 못 만들었어? 라고 지금 응답을 보내준 거예요. 답변을 못 만들었어? 라고 응답을 보내준 겁니다. 근데 대신에 아까 넌이었던 부분이 있었죠? 펑션 콜은 여전히 넌인데 툴 콜스가 뭘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리스트. 그죠? 그리고 리스트 한 개는 클래스 이름이 되게 길긴 하지만 챗 컴플리션 메시지 펑션 툴 콜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이름의 클래스 타입이 오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 도구 호출 아이디, 그다음에 펑션에는 다시 아규먼트, 그리고 네임 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타입은 펑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서 이 툴 콜스라고 하는 리스트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툴 콜스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GPT가 이런 답변을 보내줬다는 얘기는 지금 몇 시라고 하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외부 도구를 호출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질문인데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단을 내려서 컨텐츠를 생성하지 않고 어, 사용자 당신이 보내준 도구 목록을 보면 도구 목록에 이름이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펑션이 있고 그 펑션 안에 이런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라고 우리한테 답변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툴콜스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id 값 가지고 왔고 펑션 이름 가지고 왔고 아규먼트의 목록들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이 같은지도 비교를 했어요. 같단 말이에요. 같으니까 자 여기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죠? 메시지를 만들죠. 메시지 만들 때 너 아이디 이렇게 줬지? 그 아이디에는 이런 값이 컨텐트로 있으면 돼. 라고 메시지를 만든 거예요. 펑션의 역할로 컨텐트가 이런 컨텐트를 가지고 있다. 리턴 값을 써준 거예요. 리턴 값을. 그리고 이 메시지와 시스템 설정 메시지를 합쳐가지고 다시 요청을 보냈죠. 여기서 다시 요청을 보냈잖아요. 그럼 응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로 온 응답이 밑에 있는 두 번째 챗 컴플리션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왔는지 보죠. 여기서는 구조는 다 똑같아요. check completion message, choices, choices에는 choice라고 하는 객체, choice 객체 안에는 message라고 하는 변수. 메시지 변수는 메시지 타입인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컨텐츠가 들어있죠. 이번에는 GPT가 문장을 생성해냈어요. 텍스트를 생성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말해주세요 라고 보냈어요. 여기까지가 답변인 거예요. 여기까지가 답변이고, 그 다음에 뒤쪽 보세요. 뒤쪽 보시면, 이 답변에서는 툴, 도구 호출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다. 내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GPT가 컨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도구 호출은 필요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전달이 된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코드에서 우리가 한 일은 리스판스, 이 두 번째 리스판스를 출력한 다음에 깔끔하게 출력하려면은 여기 컨텐트만 찾아서 출력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어시스턴트가 보내준 답변을 메시지에 추가까지만 했죠. 문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저장을 했습니다. 네,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몇 시? 그러니까 서울의 시간을 물어보는 도구를 호출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만약에 LA는 하고서 제가 시간을 물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문맥상 지금 몇 시라고 물어봤고 GPT의 답변이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까지 답변이 왔는데 그럼 LA는? 하고 물어봤으면 이거는 문맥상 LA의 시간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용자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문맥상 LA의 시간을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GPT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GPT가 내린 판단은 도구 호출을 요청을 했습니다. chat completion 객체가 두 번 왔죠. 여기서 한 번 왔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한 번 더 왔어요. 그럼 위쪽에 도구 호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위쪽에 도구 호출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찾아보면 있죠. 여기 있죠. 툴콜. 툴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툴콜스 아이디 있고 펑션 있고 자 이번에는 펑션 아규먼트가 아까는 펑션 아규먼트가 타임존이 아시아 서울 이렇게 왔었는데 지금은 타임존이 뭐라고 왔어요?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 그러니까 GPT가 나는 get curren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타임존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이런 문자를 아규먼트로 주면 될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용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펑션 이름은 get current time이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필요한 아규먼트는 문자열인데 아메리카 로스앤젤레스라고 하는 문자를 아규먼트로 주면 이 함수가 답변을 줄 것이고 그럼 그 답변을 가지고서 나는 사용자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도구 호출을 요청을 한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펑션을 호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작업이 일어난 거예요. 함수를 호출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보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내주니까 응답이 다시 왔겠죠. 그죠? 여기서 온 응답은 이제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현재 로스앤젤레스의 시간은 9월 9일 어제 날짜군요. 18시 19분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GPT의 답변이에요. 네. 예, 되세요? 예, 되십니까?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한 내용이었었고요. 어제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툴콜스라고 하는 부분이 리스트인데 항상 요청하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코딩 했어요. 하드코딩. 도구 호출 목록에서 첫 번째 원소. 첫 번째 원소의 아이디와 펑션 네임과 펑션 아규먼트만 찾았죠. 두 번째, 세 번째 도구 호출 목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만든 코드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우리나라 현지 시간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LA 현지 시간 물어봤었고, 자, 그럼 이제 다른 도시들, 뭐 예를 들어서 런던, 파리, 또 어디 할까요? 베이징 갈까요? 베이징의 현재 시간. 자, 우리 생각해보면 GPT는 현재 시간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고 우리가 만든 펑션을 콜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펑션 콜링 아규먼트가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런던이라고 하는 타임존과 파리라고 하는 타임존과 베이징이라고 하는 타임존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하나씩만 들어갈 수가 있죠. 펑션 콜링이 몇 번 일어나야 될까요? 세 번 일어나야 되겠죠. GPT의 답변을 볼까요? 네, GPT의 답변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check completion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check completion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도구 호출이 있어요. 풀콜스가 있어요. 자, 리스트로 시작을 하죠. 대괄호니까 리스트로 시작을 합니다. 객체가 펑션 툴 콜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객체가 얘가 첫 번째 원소가 어디서 끝났냐면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또 있어요. 똑같은 객체가 또 있어요.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객체가 하나 더 있죠. 그 객체가 어디서 끝나냐면 쭉 가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대가로, 여기서 중가로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호출이 엘리먼트 몇 개를 갖는, 원소 몇 개를 갖는, 세 개를 갖는 리스트인 거예요. 세 개를 갖는 리스트니까 인덱스가 몇 개 있겠어요? 0, 1, 2가 있겠죠. 그죠? 자, 첫 번째 펑션 콜링에서 전부 다 이름은 다 get current time일 거예요. 아규먼트 부분들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게 런던이었죠. 아규먼트, 타임존, 유럽, 런던으로 아규먼트 세팅해서 get current time 함수 불러줘 라고 한 거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아규먼트, 타임존, 유럽, 파리스라고 하는 아규먼트로 get current time을 불러줘 하고 요청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규먼트, 타임존, 아시아, 상하이 라는 걸로 get current time을 불러줘라고 세 개를 보내줍니다. 시간은 런던과 파리와 베이징의 시간을 물어봤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그죠? 각각에 대해서 유럽 런던, 유럽 파리, 아시아 상하이라고 하는 세 개의 아규먼트, 세 개의 펑션 콜링을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수정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드 코딩한 부분. 이 하드 코딩한 부분을 반복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로그들을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리턴 값들을 출력을 해보면서 이 안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출력해보고, 아, 이 안에 이게 있구나. 리스트구나. 원소가 한 개구나. 원소가 두 개구나. 아, 그럼 코드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개발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실 때. 근데 우리는 지금 무조건 첫 번째에 대한 것만 답변을 줬기 때문에, 첫 번째에 대한 것만 답변을 줬기 때문에, 책 컴플리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건 두 번째 답변이겠죠. 두 번째 답변에서는, 여전히 컨텐츠가 아직도 없어요. 여전히 컨텐츠가 없어요. 런던에 대한 답변만 줬거든요. 파리와 베이징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가 아직도 없고요. 컨텐츠가 아직도 없고 대신에 또 펑션 콜, 툴 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툴 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아마 두 개로 줄어들어 있지 않나요? 그죠? 챗 컴플리션 메시지 펑션 툴 콜, 그 다음에 여기서 아규먼트 타임전은 파리가 아직도 답변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챗 컴플리션 메시지 펑션 툴 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규먼트 아시아 이번에는 베이징으로 보내주네요. 그죠? 네. 베이징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아시아 베이징 아규먼트로 get current time을 불러줘라고 하는 그 답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더 있어야 처음에 유저가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생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펑션 툴 콜을 요청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할 거예요. 이 부분. 네, 이 정도 하고 엑짓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엑짓하고 빠져나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제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리뷰를 했고 어떤 부분을 고치면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30분이군요.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